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글루 코퍼레이션의 이규환입니다. 모두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아직입니까? 예. 강연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듣고 그 다음에 맛있게 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점심 이후에 바로 진행하는 강연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식사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졸리고 식사를 안 하신 분들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 강연을 안 좋아하는데 오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요즘에 가장 핫한 키워드를 이 제로 트러스트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이 제로 트러스트를 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 아마 다른 곳에서는 전부 다 뭐 이 솔루션을 도입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저는 그런 얘기보다는 그냥 제로 트러스트가 무엇이고 앞으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간단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유행은 돌고 돌기도 하고 특히 IT 분야는 새로운 키워드들이 계속해서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이슈가 됐던 것들이 최근에는 또 다른 이슈로 계속 덮이고 있고, 이러한 새로운 키워드들이 나올 때마다 보안 쪽은 또 새로운 위협과 그 다음에 이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키워드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로 트러스트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OT 보안이 어떻게 돼야 되나, 클라우드 보안은 어떻게 해야 되나, XDR은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얘기들이 거의 계속 주를 이뤘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챗GPT를 의시한 생성형 AI가 계속 대두가 됐고, 이러한 생성형 AI를 그럼 이걸 통해서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인가가 해커들의 가장 큰 이슈였다면, 보안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공격 위험들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2023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모두가 이제 제로 트러스트를 얘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제로 트러스트는 그냥 불과 1, 2년 사이에 나온 그러한 개념은 아닙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에 이미 언급이 되었습니다. 포레스트 리서치를 통해 언급이 되었고요. 가트너 등 다양한 기관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하면서 개념이 정의되었습니다. 아마 보안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들 들어보신 내용이죠. 여기 절대 신뢰하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 바로 이 내용이 제로 트러스트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키워드가 발표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표준기술연구소인 리스트에서 기업 그리고 연방기관의 보안 아키텍처를 위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2020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곧 이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 제로 트러스트를 연방정부에 적용을 해라 라는 지시를 2021년에 하면서 중요성이 널리 확장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중요성이 확장이 되고 나니 한국에서도 제로 트러스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이를 통해서 과기부가 2023년에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제로 트러스트 대응 방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은 다음에 4가지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라는 개념 자체를 배제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업망 내부에 언제나 공격자가 존재할 수 있다. 이제 외부에서만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내부에도 공격자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명확한 인증 과정을 거치기 전까지는 모든 사용자나 기기, 네트워크 트래픽을 신뢰하지 말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인증 후에도 끊임없이 신뢰성을 검증함으로써 기업의 정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 모델이 바로 제로 트러스트 모델이다 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을 간단하게 보시면 이 그림은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에 딱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좌측이 기존의 보안 모델입니다. 한번 내부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내부에서는 레터럴 무브먼트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옆에 서버로도 넘어가고 내부 시스템을 탈 수 있게 됐습니다. 내부망이라고 안심하고 있다가는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외부에서 접속하더라도 기존에는 VPN을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일단은
내부망과 거의 동일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고 나면은 바로 내부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로 트러스트 도입 후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 보안 경계를 설정해서 기업망 내부의 모든 자원이 개별적으로 보호되고 이제 인증 후에도 지속적으로 접속 관리를 함으로써 접속한 모든 것들을 다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정의를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 요소하고 성숙도 모델입니다. 이제 포레스트를 포함해서 각 기관에서는 제로 트러스트 도입을 위한 핵심 요소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모델을 도출하였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포레스터나 마이크로소프트, 셉 그리고 뭐 시사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여러 가지 핵심 요소들을 뽑았는데 여러분들 이제 눈썰미가 있으시니까 아마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소들이 다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공통적으로 디바이스 보안이라든가 사용자 인증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어플리케이션 보안 등의 요소는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본 여러 기관 중에 시사 같은 경우는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 요소와 성숙도 모델을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시사는 이러한 형태의 그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2021년에 시사가 발표한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모델에서는 모델 기반의 보안 개념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의 토대가 되는 5가지의 기둥, 즉 식별자, 기기, 네트워크 및 환경, 그리고 응용 워크로드, 데이터라는 이렇게 5개의 토대와 이 바닥에 깔려있는 3개의 교차 기능으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성숙도 모델을 통해서 가장 기초부터 완전히 최적화되어 있는 단계까지 4단계의 성숙도 모델을 표현하면서 제로 트러스트를 이러한 아키텍처 기반으로 구현을 하기를 권고를 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하나의 보안 솔루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솔루션만 도입하면 제로 트러스트가 다 됩니다라고 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 제로 트러스트의 요소 중에 한 부분만 대응이 되는 겁니다. 더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그 여러 가지 개념들의 모음이 바로 제로 트러스트고요.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에 대한 기본 철학, 핵심 원칙 및 동작 원리를 아래 보이는 6가지의 제로 트러스트 기본 원리로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좀 보자면 첫 번째로 기본 원칙으로는 모든 종류의 접근에 대해 신뢰하지 않을 것을 가장 기본 원리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즉 명시적인 신뢰 확인 그리고 이후에 리소스에 접근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관되고 중앙 집중적인 정책 관리 그리고 접근 제어 결정 그리고 실행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용자 그리고 기기에 대한 관리 그리고 강력한 인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리소스 분류 그리고 관리를 통한 세밀한 접근 제어 즉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논리 경계 생성 그리고 세션 단위 접근 허용 그리고 통신 보호 기술 등을 적용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로그 그리고 이를 통한 신뢰성의 지속적인 검증 그리고 제어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 아키텍처가 설계되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그림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기본적인 요소들을 조금씩 다 배제를 하고요.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에서 표현하고 있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의 보안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PDP라고 불리우는 정책 결정 지점 그리고 PEP라고 불리우는 정책 시행 지점 그리고 PIP라고 불리우는 정책 지원 지점이 있습니다. PDP는 이러한 어떠한 접근이 내부적으로 들어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결정하는 요소고요. PEP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차단이 가능한 보안 솔루션들이 PEP가 될 수 있습니다. PDP가 차단을 해 라고 하면은 차단을 하는 방화벽이라든가 EDR이라든가 락이라든가 이러한 솔루션들이 PEP가 될 수 있고요. PIP는 정책이라든가 뭐 아이디 관리, 네트워크 접근, 뭐 보안 분석,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PDP가 이 접근을 차단을 해야 되는지
허용을 해도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필수 접영 기술들로 뭐 인증 쪽의 EIG라든가 아니면은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든가 NFV라든가 API 연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런 요소들은 어려우니 지금은 요 세 개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글루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진행을 할까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루션 관점에서는 신뢰평가 그리고 ID 거버넌스 자동화에 대응하는 PIP를 신과 수화를 통해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영역 전체에 대해서 컨설팅 관점에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구현하기 위한 컨설팅 그리고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글루 코퍼레이션이 보안 관제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보안 관제 관점에서는 제로 트러스트 기반 보안 관제를 수행하기 위한 보안 관제 방법론 그리고 보안 관제 프로세스를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이 부분입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업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글루 코퍼레이션은 지금 현재 제로 트러스트 구현을 위해서 다양한 기업과 협업 그리고 협업을 준비하고 또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제로 트러스트라고 해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그럼 기존의 보안 아키텍처를 다 걷어내고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로 새로 모든 걸 구현을 해야 되냐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제로 베이스에서 구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구현된 보안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더욱더 발전시켜서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관과 기업의 상황 그리고 환경에 맞게 각 요소들을 하나하나 바뀌어가시면 됩니다. 제로 트러스트라는 내용이 처음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길고 긴 여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제로 트러스트가 사실은 쉽게 구현하거나 빨리 구현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언제나 여정의 시작은 첫 발을 어떻게 떼느냐입니다. 근데 이 여정을 혼자 가시면 다들 너무 외롭고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글루 코퍼레이션은 이러한 여러분들의 제로 트러스트를 향한 기나긴 여정의 첫 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저희 이글루 코퍼레이션과 제로 트러스트의 긴 여정을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